오늘의 수익 목표입니다. 오늘은 피복 아크 용접 아래 보기 자세 맞대기 용접에 대해 학습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종 씨.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용접을 좀 해보셨어요? 예전에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해볼 과제는 이 피복아크 용접으로 이 아래 보기 자세, 아래를 보고 용접하는 그 아래 보기 자세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재하고 이 수공구류를 준비를 했어요. 자,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강사님. 네, 요거 뭔지 아십니까? 요거? 모재입니다. 예, 요게 연습용 모재예요. 아변 10편이라고 9mm, 그러니까 두께가 9T인 아변 10편이고요. 자, 요거 6mm 실제 용접 모재라고 보시면 돼요. 9T보다 저건 연습용 모재,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그 규격대로 준비한 모재입니다. 자, 요거 어디에 쓰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용접하고 나면 모재가 뜨겁기 때문에 용접 집게, 정확한 명칭은 플라이어예요.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요거 마그네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그네틱입니다. 이게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요. 예전에 전류 측정할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전류 측정기입니다. 흔히들 뭐 후크메타라고도 하는데 전류 측정기예요. 자, 요거 뭐 칫솔처럼 생겼죠? 요거는 핸드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모재를 깨끗이 닦을 때 그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 예전에 용접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용접봉인데요. 여기 27016이라는 이 저수속의 용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망치처럼 생긴 요거는 뭘까요? 예전에 썼던 기억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슬래그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슬래그 해머입니다. 일단 우리가 용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준비한 모재에 이 루트면을 가공을 해야 돼요. 루트면은 2mm로 가공한 후에 가공된 모재를 갖고 루트 간격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이제 요 마그네틱 척으로 루트 간격 설정할 때 고정을 시켜주고 전류를 가접을 할 때는 전류를 120A, 그 다음에 1차 용접 백낼 때는 90A, 2차 낼 때는 이제 120A. 요 순서대로 한번 용접을 아래 보기 자세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루트면은 몇 미리로 해야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루트면은 2mm가 아주 이상적이에요. 이 루트면을 얇게 하면 고드름처럼 용접 시에 고드름처럼 이면에서 생기는 용락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너무 두껍게 하면 이면에서 용입이 안 돼 갖고 녹질 않습니다. 이면 비드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루트면은 2mm로 줄이나 그라인더로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뭐 다른 질문 없나요? 루트 간격은 몇 미리로 해야 되나요? 루트 간격도 여기 지금 보시면 용접봉 여기 요 부분을 심선이라고 해요. 물림부인데 요 마그네틱으로 모재를 고정해서 요 심선의 간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용접을 하기 전에 준비된 이 연습용 아변 10편에 이 산화 피막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베벨각, 개성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산화 피막을 깨끗이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혹은 줄가공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 후에는 이 부분 뭐라고 했죠? 루트면입니다. 네, 루트면 가공을 몇 미리? 2mm입니다. 예, 2mm를 가공을 해주시면 이제 모재 준비는 끝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평바이스에 고정을 시키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그라인더 가공할 때는 꼭 이 고글을 꼭
꼭 써주셔야 돼요. 보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에는 공작물의 숫도를 천천히 접촉하고 너무 힘을 주어 사용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여 사용해 주세요. 보시면 그라인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면 쪽에 버가 발생을 해요. 거스러미. 그 줄로 그 거스러미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루트면은 한번 줄 가공을 해서 루트면을 가공해 주시면 돼요. 루트면 가공한 후에 자로 꼭 측정을 해서 2mm인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가공된 모재를 가지고 아래 보기 자세 용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용접 전 모재 가공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라인더나 줄을 이용하여 모재 표면의 산화 피막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다음으로 루트면을 2mm로 가공합니다. 루트면이 너무 얇을 때에는 용락 현상으로 이면 비드가 녹아내린 형상이 되고 루트면이 너무 넓을 때에는 용이 부족으로 이면 비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용접하기 전에는 저희가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용접 장갑, 팔토시, 마스크, 앞치마, 발덮개 완전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시고 용접 작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 간격 고정을 해볼 텐데 자 마그네틱을 올려놓고 용접봉 여기 3.2파이 심선으로 간격을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온. 이 가접할 때는 저희가 120A를 가접을 하는데요. 자, 전류기를 이용해서 지금 몇이죠? 108입니다. 네. 120A로 자, 몇이죠? 119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120. 네. 네, 120으로 이렇게 설정한 후에 이 부분에 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긋기법이나 찢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 가접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반대쪽 가접을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변시편 9T 가접이 이 한쪽 면은 끝났어요. 자, 하나만 갖고 하면 지그에 네. 물리지 않고 아까 요건 연습용 시험편이라고 했죠? 똑같은 거를 4개를 뭐 많게는 5개까지 붙입니다. 자, 그 작업도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거 작은 알갱이들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스펙터. 네, 맞아요. 요 스펙터들 용접을 할 때 방해 요소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용착 금속을 덮고 있는 걸 슬래그라고 해요. 슬래그도 깨끗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자세는 무슨 자세라고 했죠? 아래 보기 자세입니다. 네, 아래 보기 자세. 직접 제가 모재에다가 아래 보기 자세로 고정을 해볼게요. 모재를 작업대에 고정할 때에는 지그를 이용합니다. 아래 보기 자세에서는 지그를 배꼽 정도 높이에 고정시켜 주세요. 자, 다음에 해야 될 건 전류를 1차 전류는 90A입니다. 네. 90A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자, 이거 홀더인데 홀더에 용접봉을 90도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돼요. 자, 홀더를 보면 여기 홀더 손잡이 부분 있죠? 예.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뭐 여기 홀더 케이블의 위에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가 지금 진행각이거든요. 이 진행각 모재와 용접봉의 각도 70에서 80도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작업각은 틀어지지 않게 90도를 유지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1차 이면 비드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네. 1차 용접의 비드 높이는 모재 두께의 2분의 1 정도로 작업하고 비드면이 평평하도록 0.5에서 1초 정도 루트면 부분에서 멈추고 중앙은 빨리 진행합니다. 슬래그 해머를 이용해 슬래그를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1차 이면 비드 용접이 끝나면 2차를 용접을 할 거예요. 1차 위에 2차를 쏠 때 모재 표면이 있죠. 네. 모재 표면보다 약 1에서 2mm 정도 낮게 놓고 지그재그 위빙을 통해서 좌에서 우로 이동을 하죠. 자, 이런 거는 후진법이라고. 자, 후진법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그때 사용 전류는 120A로 설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2차 용접의 비드는 모재 표면보다 1에서 2mm 정도 낮게 쌓아야 합니다. 용접봉 끝단을 개선면 모서리보다 낮게 운봉하여 개선면 모서리가 용용되지 않도록 하고 1층 비드의 폭의 끝과 끝에 용접봉 중심이 오도록 좌우로 위빙합니다. 자, 지금 슬래그가 덮여 있으니까 완전 식었을 때 슬래그를 제거를 해주세요. 자, 용접봉 하나 갖고 끝까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2차는 봉 이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크를 이 끝부 끝난 부분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서 후진을 해서 C자를 그리는 거예요. C자를 그려서 지그재그. 자, 끝부분은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크레이터 처리를 해줄 거예요. 아크를 끊었다가 다시 위빙 주고 아크를 끊었다가 위빙 발생해서 위빙. 자, 요거를 두세 번 반복해서 덧살 용접 크레이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갑니다. 봉 이음으로 이음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끝부분에서는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아크 길이를 짧게 주어서 위빙하는 것을 두세 번 반복하여 오목한 크레이터를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2차 용접은 끝났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전 식으면 슬래그를 제거해 줘야겠죠. 네. 자, 상태를 한번 보시면 자, 모재의 표면보다 약 1에서 2mm 2차가 좀 낮게 싸져 있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재의 끝, 요 모서리 보이시죠? 요 선같이 쭉 요 끝에 모서리 네. 양쪽에 이게 이제 3차 표면 비드 쌀 때는 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차 용접을 해볼 거예요. 전류는 120A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모서리 선, 여기 선이라고 그랬죠? 네. 이 선에서 용접봉이 벗어나지 않고요. 이 선 안에서 2초간 머물러 주면서 지그재그로 위빙을 통해서 표면 비드를 한번 싸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3차 용접의 비드는 표면 비드로 모재 표면보다 2에서 3mm 높게 쌓이도록 합니다. 용접이 끝난 후에는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봉이음. 자,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서 C자를 그리고 지그재그로 위빙해서 끝에는 크레이터 처리까지. 이음부는 공 이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끝부분은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아크 길이를 짧게 주어서 위빙하는 것을 두세 번 반복하여 오목한 크레이터를 없애줍니다. 표면과 이면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이제 이 아변시편 용접 연습용 모재로 구티 아래 보기 자세는 끝난 거예요. 이제 태종 씨가 한번 직접 해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네, 강사님. 네. 아래 보기 자세의 맞대기 용접 방법입니다. 1차 용접 시 전류값은 90A로 설정합니다. 모재 두께의 2분의 1 정도로 비드가 쌓이도록 작업합니다. 2차 용접 시 전류값은 120A로 설정하고 모재 표면보다 1에서 2mm 정도 낮게 비드가 쌓이도록 작업합니다. 3차 용접 시 전류값은 120A로 설정하고 모재 표면보다 2에서 3mm 정도 높게 비드가 쌓이도록 작업합니다.
예, 강사님, 아래 보기 자세 준비 끝났습니다. 안전보호 착용. 태종군이 어떤 걸 준비하려는 건가요? 지금 구티 야변 시편에다가 백을 낸 상태인데 아래 보기 자세 2차 용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용접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2차다 보니까 모재의 표면보다 약 2mm 정도 낮게 싸줘야 돼요. 모재 표면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오면 이제 3차 표면 비드 용접할 때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재 표면보다 1에서 2mm 정도 낮게 싸주는 게 포인트고요. 전류값도 120A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1, 2A 차이는 약간 차이 나게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아무리 초보다 보니까 정확히 이제 맞추려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모재와 용접봉의 그 간격, 그걸 아크 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용접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실수는 시작부에서 이제 아크 발생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 강태종 군도 시작부에서 아크 발생이 한 방에 안 일어나고 좀 다소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가다가 진행하다가 아크가 끊기는 부분. 그거는 이제 용접봉이 녹는 만큼 아크 길이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거죠. 태종군이 잘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뭐 초보자들 경우에도 초보자인데도 뭐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요 구간을 봉이음이라고 하는데 이 봉이음이 표시 나지 않도록 2분의 1 구간에서 표시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이 부분에서 표시가 많이 나요. 그래서 C자를 그리면서 위빙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결과를 한번 지켜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 아크가 끊기고 이 부분이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자,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 크레이터 처리라고 하는데 아크를 길게 쓰면 안 돼요. 짧게 빠르게 반복, 두세 번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슬래그 제거가 잘 안 되죠. 이 슬래그가 제거가 안 된다는 건 아크 길이를 짧게 쓰고 길게 쓰고 일정하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중간 부분 보시면 뭔가 볼록하게 튀어 올라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봉이음을 할 때 C자를 그리면서 지그재그를 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요. 지금 3차를 쌓아야 되는데 이 모재 양 끝에 모서리가 많이 녹아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제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선처럼 보이지 않고 굴곡을 형성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듯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3차 용접을 시작한 건가요? 네,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뒤에 지금 이 녹는 부분, 녹아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 녹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용융지, 용융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용융풀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혼자 용접봉 혼자 속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뒤에 녹은 부분을 끌고 가야 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양 끝에 용접봉이 선 밖에 나가지 않고 양 끝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면서 위빙. 완전 식었을 때 지금 비드가 지금 용착금속이 뻘겋게 달아올랐는데 우리 강태종 씨가 이 슬래그를 제거를 해주잖아요. 완전 식었을 때 제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이 슬래그, 이 피복제의 역할은 우리 옷 같은 역할을 해줘요. 뭐 금냉을 방지해 준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완전 식었을 때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게 저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강사님, 아래 보기 자세 작업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내리자면 일단 기본기는 어느 정도 탄탄히 다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부적으로 뭐 봉이음 구간이라던가 표면 비드를 쌀 때 용접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하면 좋은 결과물이 좀 날 것 같아요. 태종군, 예, 강사님. 실제로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속도 조절도 잘 안 되고요. 무엇보다 좀 뜨겁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자, 이 비드의 높이를 먼저 보면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자, 그런 부분에서 비드의 높이는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보니까 마크가 한 두세 번 끊긴 것 같은데 예, 왜 그러셨죠? 홀더 쪽이 너무 뜨거워서 한번 뗐습니다. 자, 끊었더니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끊으니까 확실히 표시가 확 나죠. 예, 자, 이렇게 끊었을 때는 우리가 봉이음이라고 해서 아크를 이 앞에서 발생해서 후진을 하면서 C를 그리면서 지그재그로 가셔야 되는데 끊고 그냥 했더니 이렇게 봉이음 구간에 아크 끊긴 부분에 확실히 표시가 나는 이런 문제들 추후에 보완하시면 됩니다. 자, 끝을 한번 볼까요? 이 끝부분 어때요? 푹 꺼져 있죠? 예, 이거 이제 크레이터 처리를 안 하시고 그냥 꺼버리니까 아까 제가 크레이터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안 해주셔서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잘 하셨어요. 뭐 청소도 워낙 잘 하셔갖고 조금 반복 실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크레이터 처리 시 아크를 짧고 빠르게 두세 번 반복해줍니다. 슬래그는 용착 금속이 완전히 식어 붉은색이 없어졌을 때 제거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트루 용접 스토리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것들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받아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올려주세요. 네. 불꽃이 튀니까 완전 멋있어요. 그럼 님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머리카락에 띄면 불 붙어요. 머리카락이 탑니다. 네, 냄새가 많이 나요. 자, 용접왕님, 이면비드 용접에서 한 번에 갔는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잘한 거죠. 네, 잘한 건데 어떻게 잘한 거냐면, 자, 보시면 루트면 2mm, 루트 간격 용접봉 심선 3.2파이로 간격을 맞추고 가접 120으로 한 다음에 그 조건 만족하면 1차 이면비드 전류에서 90A 설정해 놓고 한 방에 가시면 돼요. 반에서 자르셔도 돼요. 근데 봉이음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라인더 사용 안 하고 그냥 가시면 그 부분이 좀 익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크 한번 일으키면 그 루트 간격, 루트면 가공 확실히 제가 알려드린 그 조건으로 가공하시고 설정하셔서 1차 90A 놓고 쭉 용접하시면 됩니다. 반복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자, 용접할 때 발생하는 가스는 무슨 가스예요? 네, 방구입니다. 아하, 냄새가 많이 심하죠? 네, 흉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흉가스가 발생합니다. 자, 아재 모재 같은 건 어디서 사나요? 네, 인터넷에서 샀어요. 마트에서 안 팝니다. 인터넷에서 모재 용접 10편 치면은 많이 나오니까 저렴하게 많이 구매할 수 있어요. 자, 용접봉님의 질문. 저는 왜 저속도로 하면은 구멍이 나는 걸까요? 자, 그거는 루트면을 너무 얇게 했다던가 아니면 전류를 90A를 안 하고 좀 높였다던가 이러면은 구멍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루트면을 자대고 정확히 2mm를 해주시고 전류를 90A, 그 다음에 루트 간격이 또 너무 넓으면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용접봉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용접봉 여기 심선 요걸로 3.2파이예요. 그걸로
간격 맞추시고 조건대로 하시면 구멍 안 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저번에 용접하신 거 구경했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예, 눈 아프죠? 그래서 우리 용접 헬멧 요게 차광막 있는데 11번 꼭 착용을 하시고 구경하셔야 돼요. 네, 용 과장님, 네, 부장 아니죠, 과장님. 용접이 전반적으로 용접 과정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모재 준비해서 모재 준비한 걸 갖고 루트면 가공 2mm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 간격 설정하고 가접 전류 120 그래서 가접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류 90A 맞춘 다음에 용접하죠. 거기에 2차 120A 설정해서 용접해주고 동이음하고 크레이터 처리까지 3차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3차 하실 때는 거기 모서리에 선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2초간 머물러주면서 위빙해서 쭉 가는 걸로 그렇게 궁금하면 제 동영상 보세요. 네, 또 질문 들어왔죠. 혹시 강사님도 용접하다 다치신 적 있나요? 저도 뭐 많이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럴 때는 뭐 화상 연고 바르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용접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제가 이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저한테 배우면 1달, 다른 분한테 배우면 3달. 농담이었고요. 일단 두려움은 없애야 돼요. 두려움. 용접 배우실 때는 두려움. 그리고 꾸준하게 하루하루 뭐 일주일 텀을 두는 게 아니고 반복 실습으로 하루하루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배우면 1달. 네. 자, 이상으로 이 프로 용접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질문해주신 용접왕님, 용과장님 너무 감사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 용접 전 모재 가공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라인더나 줄을 이용하여 모재 표면의 산화 피막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루트면은 2mm로 가공합니다. 루트면이 너무 얇으면 용락 현상이 생기고 루트면이 너무 넓으면 용이 부족이 됩니다.